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 58분. 서울 강남의 세광그룹 본사 27층. 통유리로 된 회의실에서 마지막 이사가 자리에 앉았다. 늦가을 햇살이 한강을 비추며 반짝이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타원형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127페이지짜리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세광그룹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건.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현지 기업과의 합병 계약서였다. 테이블 중앙에 앉은 윤서진 대표이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만년필을 들었다. 36의 젊은 나이에 그룹을 이끄는 그녀의 손가락이 펜촉을 가볍게 돌렸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트렸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팀장 김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이마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상대 측에서도 최종 확인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CFO 박준혁이 덧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세광그룹은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3만 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 수십만 주주들의 미래가 이 한 장의 서명에 달려 있었다. 서진의 펜이 계약서 위로 움직였다. 서명란까지 불과 몇 센티미터. 바로 그 순간이었다. 달그락. 작은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렸다.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온 한 여성이 조용히 테이블로 다가왔다. 낡은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50대 중반의 청소부였다. 이름표에는 한미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잔을 치우러 온 것처럼 보였다. 거친 손, 피곤해 지친 얼굴, 구부정한 어깨.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계약서 옆을 지나던 미정의 시선이 문서에 머물렀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섬뜩한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창백함이 얼굴을 덮었고 전신에 미세한 떨림이 일어났다. 미정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시선이 서진의 펜촉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똑같은 회의실, 똑같은 긴장감, 그리고 똑같은 파멸의 전조.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미정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서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뒤로 몸을 기울였다. 그거. 서명하지 마세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회의실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15개의 머리가 일제히 돌아섰다. CFO 박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고 마케팅 총괄 이사 강민정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절대적인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에어컨의 낮은 웅웅거림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다. 윤서진은 천천히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미정을 향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 하셨죠?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그 계약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준혁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당장 나가. 보안. 2명의 보안 요원이 급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깊은 간절함이 있었다. 서진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다. 잠깐. 그녀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왜 서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저는 이미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계약서, 똑같은 상황.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미정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떠났다. 뒤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만이 남았다. 서진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미래의 청사진처럼 보이던 그 문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대표님, 설마 저 청소부 때문에? 김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침묵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서진아, 기억해라.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다.
미정이 나간 후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모두가 동시에 말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지금이 무슨 상황입니까? 박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계약입니다. 상대 측은 오늘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만 늦어도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박상무 말이 맞습니다. 강민정이 거들었다. 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경쟁사에서. 그만. 서진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들 진정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구어낸 이 도시 위의 왕국.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유산. 인사팀장님. 네, 대표님. 한미정 씨의 인사 기록을 가져오세요. 청소 용역 직원이라 저희 쪽 기록은 용역 업체에 연락해서라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안팀장님. 예. 그녀를 찾아서 제 사무실로 모셔오되 정중하게 대하세요. 대표님. 박준혁이 다시 항의했다. 정말로 청소부 한 명 때문에 이 중요한 계약을. 서진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박상무님, 제가 농담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 측에 연락하세요. 기술적 검토를 위해 하루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서진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외부에 발설하지 마세요. 특히 언론에는. 임원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만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진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윤동철 회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10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아버지, 저 여자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인사팀장 최영수가 얇은 파일을 들고 들어왔다. 한미정 씨 관련 자료입니다. 용역업체 쪽 기록이라 많지는 않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펼쳤다. 한미정 56세. 클린서비스 소속 청소 용역직. 세광그룹 본사 근무 3년차. 특이사항 없음. 이게 전부인가요? 용역업체 쪽에서도 특별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20년 전쯤 라운디자인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라운디자인?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언급했던. 혹시 그 회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2004년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대기업과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최영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벌떡 일어섰다. 자료실 열쇠 가져오세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30분 후 서진은 지하 3층 문서보관실에 있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십 년간 쌓인 세광그룹의 역사가 이곳에 잠들어 있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녀는 2000년대 초반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라운디자인. 1시간쯤 지났을까? 구석진 선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라운디자인 관련 서류 2003-2004.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신문 스크랩 계약서 사본 그리고 이건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2003년 11월 라운디자인 윤동철 대표와 투자 계약 체결. 서진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라운디자인의 대표가 아버지였다. 세광그룹을 세우기 전 아버지가 운영했던 첫 번째 회사.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신문 기사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라운디자인 대기업과 합병 임박. 중소기업의 성공 신화쓰나. 합병 무산 라운디자인 위기. 윤동철 대표 회사 부도 후 실종. 라운디자인 전 대표 심장마비로 사망. 그리고 마지막 기사. 죽음으로 끝난 합병의 꿈. 서진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한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이었다. 그때 상자 맨 밑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2003년 11월 14일. 내일 합병 계약 서명이다. 뭔가 불안하다.
조건이 너무 좋다. 하지만 직원들이 너무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정이는 이번 기회로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다. 실망시킬 수 없다. 2003년 11월 15일. 미정이가 이상하다고 했다. 상대방 사람들의 눈빛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명했다. 2003년 12월 1일.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계약서에 함정이 있었다. 우리 기술만 빼가고 회사는 버려졌다. 30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2003년 12월 15일. 미정이가 매일 찾아온다. 자기 월급도 안 받겠다며 다른 직원들을 챙기고 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내가. 마지막 일기. 2003년 12월 20일. 가슴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서진이를 보고 싶다. 12살 딸아이에게 무너진 아빠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 미정이가 김치찌개를 끓여왔다. 언젠가 서진이가 이 자리에 선다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일기장이 젖어들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대표님 한미정 씨를 모셔왔습니다. 5분 후에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서진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이제 알 것 같았다. 왜 미정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눈빛에 그토록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지. 서진의 사무실. 노을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공간을 황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미정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낡은 유니폼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서진이 물었다. 아니요. 저는.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서진은 직접 차를 우려 미정 앞에 놓았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한미정 씨. 네. 라운 디자인을 기억하시나요?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어떻게? 아버지 일기장을 찾았어요. 서진은 낡은 수첩을 꺼내 보였다. 미정 씨 이름이 여러 번 나오더군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장님, 20년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저는 28살이었어요.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다쳐서 병원비가 필요했죠. 라운 디자인에 임시직으로 들어갔어요. 윤동철 사장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직원들 월급날 되면 본인 월급은 나중에 받으시고 아픈 직원 있으면 병원비 보태주시고. 그때 회사 분위기가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그러다 합병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JS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에서 접근해 왔어요. 대기업과의 합병을 주선해 준다면서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JS 인베스트먼트. 그 대표가 누구였죠? 최도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름을 듣자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도현. 현재 세광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있었고 지금은 그녀의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었다. 최도현 본부장님을 아세요? 미정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저희 회사 임원이에요. 뭐라고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20년 전에 무슨 일이?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2003년 11월 14일 밤이었어요.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회의실에서 최도현과 다른 사람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대화였나요? 최도현이 말했어요. 윤동철은 너무 순진해서 쉽다. 계약서에 독소 조항을 못 찾을 거다. 서명만 받으면 라운의 핵심 기술과 거래처를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더 충격적인 건 전화 상대방이 라운이 망하면 윤동철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자 최도현이 웃으면서 충격으로 쓰러질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사장 하나쯤이야 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린 건가요? 네.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직원들에게 약속을 했다며. 의심만으로 기회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과거를 회상했다. 서명하고 2주 만에 모든 게 드러났어요.
상대 대기업은 처음부터 없었고 계약서는 함정투성이었죠.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후에는요? 저는 최도현을 찾아갔어요. 제가 다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비웃더군요. 증거가 있냐, 청소부 주제에 누가 믿겠냐면서. 그리고 제 아들 얘기를 꺼냈어요. 서진이 놀라서 물었다. 아들요? 미정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제 아들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어요. 치료비가 많이 필요했죠. 최도현이 그걸 알고 협박했어요. 입 다물고 있으면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떠들면. 그래서 침묵하신 거군요. 네, 겁쟁이였어요. 사장님이 쓰러지시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를 부르셨어요. 미정아, 내 딸 서진이를 부탁한다. 언젠가 그 아이가 이 자리에 선다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아들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살리지 못했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저한테 남은 건 사장님과의 약속뿐이었어요. 미정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표님이 세광그룹을 이어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가까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년 전 용역업체를 통해 이곳에 올 수 있었죠. 그동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가 믿겠어요? 청소부의 말을. 하지만 오늘 그 계약서를 보는 순간 2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 보였어요. 조건이 너무 좋고 서명을 재촉하고 그리고 최도현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서진이 벌떡 일어섰다. 최 본부장이 이번 계약에도 관여했다고요? 어제 늦은 밤 최도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엔 더 크게 먹을 수 있다. 세광그룹 정도면. 이라고.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대표님, 최도현 본부장님이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진과 미정의 시선이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 한구석에는 먼지 쌓인 액자들이 놓여 있었다. 남편과 아들의 사진, 그리고 라운디자인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녀는 침대 밑에서 빨간색 상자를 꺼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낡은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편지를 펼쳤다. 윤동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사랑하는 라온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게 되어 죄스럽습니다. 특히 미정 씨, 당신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당신은 항상 옳았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제 딸 서진이가 언젠가 이 길에 선다면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윤동철 올림. 미정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2003년 11월 14일 마이너스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잡음 속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 윤동철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아. 변호사? 그런 돈 없는 놈이 무슨 변호사야. 최도현의 목소리였다. 3개월만 버티면 돼. 그때까지 기술 이전 다 받고 고객 명단 확보하고 나머지는 버리면 그만이야. 라온이 망하면 우리가 헐값에 인수해서 세광이라는 새 회사를 만들 거야. 이미 투자자도 확보했어. 테이프가 멈췄다. 미정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세광그룹의 시작이 라운디자인의 시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니. 사장님, 이제야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정은 결심했다. 내일 서진에게 이 테이프를 전달하기로.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5시. 미정은 평소처럼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 가방 안에 빨간 상자가 들어 있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그때였다.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다. 빨간불이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
위험해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쿵. 미정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빨간 상자만은 지켜야 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서진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한미정 씨. 한미정 씨는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세요? 네, 저는 회사 대표입니다. 간호사가 그녀를 중환자실로 안내했다. 유리창 너머로 온몸에 붕대를 감은 미정이 보였다. 다리 골절과 갈비뼈 3개 골절 그리고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가해 차량은요? 도주했습니다. CCTV도 마침 그 구간만 고장이었다네요. 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다. 그때 미정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네. 표님. 미정씨. 괜찮으세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침대 옆 의자에 놓인 그녀의 가방이었다. 빨간 상자. 서진이 가방을 열자 피 묻은 빨간 상자가 나왔다. 증거. 20년 전. 녹음. 미정은 힘겹게 말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다. 서진은 상자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실장님,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오늘이요? 무슨 일이? 모든 임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특히 최도연 본부장은 반드시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 씨,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끝낼게요. 병원을 나온 서진은 곧장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종로의 작은 법무법인. 20년 전 아버지를 도왔던 변호사가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우진 변호사님? 서진 양? 아니, 윤 대표님이시군요.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로? 20년 전 라운디자인 사건 기억하세요? 정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그 일을?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서진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했다. 최도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정 변호사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런. 이게 진짜라면. 진짜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하고 있어요. 정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저도 의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윤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왜 포기하셨나요? 최도현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건드리기에는 저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그 세력이 누구죠? 정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태상그룹의 장현석 회장입니다. 서진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태상그룹. 국내 5대 재벌 중 하나. 그리고 이번 동남아 합병권의 숨은 파트너. 그가 왜 세광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거죠? 20년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도현이었다.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이사회 시작 30분 전인데.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정 변호사를 바라봤다.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세광그룹 이사회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5명의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최도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표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 최종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다. 대표님, 지금 무슨 20년 전 녹음입니다.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윤동철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도 않아. 최도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최도현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라고요? 서진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20년 전 JS 인베스트먼트 설립 서류, 라운디자인 인수 관련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다. 최도현 본부장님이 현재 태상그룹으로부터 받고 있는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태상그룹과 내통하면서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거죠. 최도현이 벌떡 일어섰다. 증거가 없어. 이런 건 법정에서.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우진 변호사가 검찰청 수사관 2명과 함께 들어왔다. 최도현 씨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건 함정이야. 최도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연행되기 직전 그가 서진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당신도 아버지처럼 될 거야. 장현석 회장님을 건드리면. 걱정 마세요. 서진이 차갑게 웃었다. 이미 검찰에서 태상그룹도 수사하고 있으니까요. 최도현이 연행되고 회의실에는 충격에 빠진 이사들만 남았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서진이 선언했다. 세광그룹은 더 이상 누구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진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박준혁 CFO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대표님,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힘들겠죠. 주가도 떨어질 거고 투자자들도 떠날 겁니다. 서진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운 성공보다는 진실 위에 세운 실패가 낫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3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6장. 사고와 협박 꺾이지 않는 손. 그날 밤 서진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미정은 의식을 되찾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대표님, 어떻게 됐나요? 최도현은 체포됐어요. 미정 씨 덕분이에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20년이나 걸렸네요. 사장님, 이제야 진실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서진이 미정의 손을 잡았다. 장현석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미정 씨도 위험해요. 저는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면 혼자 오세요. -J.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한강이 보이는 폐공장이었다. 가지 마세요. 미정이 서진의 팔을 잡았다. 함정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왜요? 20년 전 아버지가 정말로 자살하셨는지 알아야 해요. 자정. 한강변 폐공장. 서진은 혼자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정우진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왔군요. 그림자 속에서 장현석이 나타났다. 60대 후반의 그는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장 회장님. 윤동철의 딸. 아버지를 닮았네요. 똑같이 고집스럽고.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이었나요? 장현석이 비웃었다. 죽인다. 그는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 기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약,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 그리고 그가 서류 봉투를 던졌다. 내 아버지의 진짜 사인. 서진이 봉투를 열었다. 의료 기록이었다. 사인 심근경색. 하지만 체내에서 특정 약물 검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복용 시 심장마비 유발 가능. 최도현이 내 아버지에게 그 약을 줬어. 심장에 좋다면서. 서진의 온몸이 떨렸다. 그럼 살인이잖아요. 증명할 수 있을까? 20년이 지났는데? 장현석이 다가왔다. 제안하지. 세광그룹을 나에게 넘겨. 그럼 너와 내 직원들은 안전할 거야. 거절하면요? 내가 아끼는 청소부. 한미정? 다음엔 운이 없을 거야. 서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난 그저 현실을 말하는 거야.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뭐? 장현석이 당황했다. 미안해요, 장 회장님. 서진이 옷깃을 열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어요. 경찰이 들이닥쳤다. 장현석 씨 살인교사 및 협박 혐의로. 인연이. 장현석이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압했다. 연행되면서 장현석이 소리쳤다. 넌 후회할 거야. 세광그룹은 끝장날 거라고. 서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진실 위에서 끝날 겁니다. 7장. 회의실에 심판 찢어진 계약서. 일주일 후 세광그룹 대회의실. 언론은 연일 세광그룹 스캔들을 보도하고 있었다. 주가는 40% 폭락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다. 윤서진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대주주 대표가 소리쳤다.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겁니까? 다른 주주들도 들고 일어났다. 당장 경영권을 내놓으세요. 무능한 경영은 범죄입니다. 서진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 뒤에는 단 한 명 휠체어에 앉은 미정이 있었다. 여러분. 서진이 입을 열었다. 제가 사퇴하면 회사가 살아날까요? 당연하죠. 새로운 경영진이 또다시 최도형 같은 사람이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20년 전 저의 아버지는 거짓 계약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세광그룹은 그 시체 위에 세워졌죠. 서진은 두꺼운 파일을 들어 올렸다. 여기 최도형과 장현석이 주고받은 20년간의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계약 중 절반이 조작되고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20년간 쌓인 거짓의 대가입니다. 제가 사퇴한다고 이 빚이 사라질까요? 한 젊은 주주가 일어섰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열렸다. 직원 200여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우리는 윤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진실 위에 다시 세우는 세광그룹. 생산팀장 김철수가 앞으로 나왔다. 주주님들, 저희는 현장 직원들입니다. 월급이 밀려도 주가가 떨어져도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마케팅팀 이지영이 이어서 말했다. 20년간 거짓으로 쌓은 성과보다 진실로 시작하는 오늘이 더 가치 있습니다. 신입사원 박민수가 손을 들었다. 저희 젊은 직원들은 돈보다 자부심을 원합니다. 정직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미정이 휠체어에서 일어섰다. 아직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20년 전 저는 한 회사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녀는 주주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진실을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다. 한 노년의 주주가 일어섰다. 그는 창업 때부터 회사를 지켜본 사람이었다. 나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금이 나오니까 모른 척했죠. 그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윤 대표 힘들겠지만 제대로 해봅시다. 하나 둘씩 주주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표결이 시작됐다. 찬성 67%, 반대 33%. 윤서진 대표 신임이 가결됐다. 서진은 깊게 인사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문제의 동남아 합병 계약서였다. 이제 이건 필요 없겠네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찢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오늘부터 세광그룹은 새로 시작합니다.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20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8장. 폭풍 뒤에 새벽 함께 걷는 시작. 6개월 후. 세광그룹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다. 매출은 30% 감소했고 몇몇 계열사는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유럽 쪽 바이어가 우리 제품을 전량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래요? 언론 보도를 보고. 정직한 회사와 거래하고 싶다고. 서진은 미소 지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었다. 미정 씨는 어떠세요?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오늘도 출근하셨고요. 말려도 소용없으시네요. 서진은 사무실을 나와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다. 미정은 다른 청소부들과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이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시설관리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 미정 씨. 아, 대표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두 사람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봄 햇살이 따뜻했다.
아버지 기일이 다음 주네요. 그러게요. 벌써 20년이. 서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라운디자인 창립 기념 사진이었다. 뒷면에는 윤동철 회장의 글씨가 있었다. 미정 씨에게 언젠가 내 딸이 이 자리에 선다면 당신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못난 사장 윤동철.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장님이 이런 글을. 아버지가 미정 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다. 대표님, 요즘 직원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자부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월급은 줄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요. 서진이 웃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 아닐까요?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급히 올라왔다. 대표님, 대박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부에서 올해의 정직 기업상에 우리 회사를 선정했대요. 정말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고 있어요. 서진과 미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일주일 후 윤동철 회장 추모식. 작은 추모공원에 세관그룹 직원 수백 명이 모였다. 서진이 추모사를 읽었다. 아버지 20년이 걸렸지만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꿈꾸던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정이 이어서 말했다. 사장님, 약속 지켰습니다. 서진 대표님은 당신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하늘에서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썼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 위에 성공보다 진실 위에 도전을 택했습니다. 미정 씨가 계십니다.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신 수호천사가 이제는 제 곁에서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정직하게, 당당하게.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딸 서진 올림. 3년 후 2027년 가을. 세관그룹 창립 25주년 기념식장. 한때 40% 폭락했던 주가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1위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서진은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5만 명으로 늘어난 세관 가족들이 환한 얼굴로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을 비췄다. 한미정. 이제 60세가 된 그녀는 세관그룹 윤리경영 고문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다. 모든 중요한 계약과 결정에 그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회사의 불문율이 되었다. 미정 고문님이 없었다면 오늘의 세광은 없었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24년 전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 씨, 좋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제 우리는 정말 좋은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서진과 미정은 회장실로 올라갔다. 벽에는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라운디자인 직원들과 현재 세관그룹 직원들이 함께 찍은 대형 단체 사진이었다. 대표님,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비밀이요? 미정은 오래된 봉투를 꺼냈다. 사실 윤동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걸 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다. 미정 씨, 이 돈은 많지 않지만 내 딸 서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써주세요. 그리고 서진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성공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이 통장은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스스로 일어서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서진은 미정을 꼭 안았다. 미정 씨, 아니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이라니. 미정도 울며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는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SNS에 글을 올렸다.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청소부의 한마디가 회사를 구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의 안락함보다 가치 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수만 개의 좋아요와 함께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회사도 미정 씨 같은 분이 있었으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네요. 작은 직원도 존중받는 회사 세광그룹 존경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다. 고문이 되었어도 그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청소부들과 함께 건물을 청소하며 구석구석을 살폈다. 미정 고문님, 이제 이런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젊은 청소부가 말했다. 습관이야. 그리고 미정은 27층 회의실 유리창을 닦으며 말했다. 여기서 가장 잘 보이거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서진이 내렸다. 이모님, 또 청소하세요?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결정이 나오는 법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시작되었다. 오늘 논의할 건은 해외 진출건입니다. CFO가 보고를 시작했다.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수익률이. 잠깐. 미정이 손을 들었다. 혹시 상대 회사 실사는 해보셨나요? 아직. 그럼 먼저 하세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상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 고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철저히 조사한 후 다시 논의합시다. 2주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대 회사는 여러 나라에서 사기 전과가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또 속을 뻔했네요. CFO가 식은땀을 흘렸다. 미정 고문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20년 전의 교훈을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해 연말. 세광그룹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다. 시상식장에서 서진은 트로피를 미정에게 건넸다. 이건 이모님이 받으셔야 해요.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 속에는 대기업 CEO와 전직 청소부가 함께 웃고 있었다. 언론은 이를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10년 후 2037년. 한미정 고문 정년퇴 임식. 70세가 된 미정은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 있었다. 37년 전 저는 라운디자인의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스승을 만났고 평생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년을 기다렸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미정은 서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46세가 된 서진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그거 서명하지 마세요. 단 6글자였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여러분도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항상 힘이 있습니다. 미정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전 직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5분간 계속된 박수. 그것은 한 평범한 청소부가 보여준 용기와 충성에 대한 경의였다. 퇴임식이 끝난 후 서진과 미정은 윤동철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아버지, 미정 이모가 약속을 다 지켰어요. 서진이 말했다. 이제 이모도 쉬실 때가 됐죠. 미정은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다. 사장님,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냈다. 37년 전 라운디자인 사원증이었다. 이제 이것도 돌려드릴게요. 사원증을 묘비 앞에 놓고 미정은 깊이 인사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춤추듯 날렸다. 마치 윤동철 회장이 수고했다고 답하는 것처럼. 2040년 어느 날 세광그룹 신입사원 연수원. 강단에 선 100발의 노인이 있었다. 한미정이었다. 매년 신입사원들에게 특강을 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이었다. 200명의 신입사원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40년 전 저는 이 회사의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요한 순간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 한 번,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회사를 구했고 저를 구했고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손을 들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직책이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음 한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큰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강의가 끝나고 미정이 강단을 내려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고문님, 저
사실 저도 용역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규직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요. 고모님 덕분이에요. 고모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거든요. 미정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세요. 네, 꼭 그럴게요. 미정은 연수원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어디선가 윤동철 회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정 씨 정말 고마워요.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저도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향했다. 이제는 정말로 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뿌린 씨앗은 세관그룹 곳곳에서 싹트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많은 미정들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한미정이 남긴 진짜 유산이었다.